안녕하세요. 아름답고 가슴 따뜻한 감동이 있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세상에 이런 감동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저희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아니 줄리아, 어떻게 그렇게 계속 한국만 고집하는 거니? 아빠,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라고요. 제발 한국으로 같이 가요. 왜 그렇게 멀리 떨어진 작은 나라, 한국에 가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옆집에 살던 김씨 가족들이 우리 가족에게 한 일을 벌써 잊어버린 거니? 그렇게 매너 없고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꼭 가야겠니? 이런 소중한 가족 시간을 그런 곳에서 어떻게 보낸다는 거니? 아빠는 한국에 다녀와서 어떤 질병에 걸릴지 그런 부분도 너무 걱정되는구나. 코로나도 중국에서 발발했는데 한국은 근처에 있고 같은 아시아 국가잖니? 아빠, 한국은 그런 수준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뉴스에서도 보셨잖아요. 그래 봤지. 개고기 먹는 나라에 하늘에는 북한 로켓이 날아다니고 바로 옆 일본에서 원전수를 방류하는데 한국 정부와 국민은 방관하고 있던걸?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한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란다. 아니, 아빠,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해요. 여기 한 부녀가 다투고 있는데요. 표정을 보아하니 꽤나 심각한 문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과연 두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도 사연자분을 대신해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샌디에고에 살고 있는 줄리아라고 합니다. 대학생이고 세계 역사와 문화에 매우 관심이 많고 꿈은 방송국 아나운서예요. 이번에 학교 교양학 수업에서 아시아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에 대한 내용을 배웠는데 그중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큰 관심이 생겨 매일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한국인 친구들도 사귀면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정말 푹 빠져버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후부터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지만 부모님의 보살핌과 사랑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인지 청소년기로 가면서 제가 부모님에 대한 애정 결핍이 좀 있다고 느껴졌어요. 학교의 중요한 행사에 저는 매번 부모님께서 안 계셨고 할머니만 참석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런 부분이 속상하기도 하고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럽기도 했어요. 또 혼자 있을 때 어딘지 모를 불안함에 손톱을 물어뜯고 발을 심하게 떠는 저를 발견하기도 했어요. 뭔가 정신적으로 안정감보단 불안함이 조금 더 크게 느껴졌는데 저의 이런 모습을 알아챈 부모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고 그때부터 엄마가 회사를 퇴사하고 저와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봐주셨어요. 아빠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며 이제부터 1년에 한 번은 국내 여행을 가고 한 번은 해외로 여행 가자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후 현재까지 5년째 1년에 한 번씩 해외로 가족여행을 가고 있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서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올해 저희는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결정 과정에서 아빠와의 의견 충돌이 많았어요. 여행지 선정을 놓고 가족 회의를 했는데 아빠는 하와이를 원하셨고 저는 학교에서 배운 아시아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싶은 데다 유튜브랑 TV에서 보던 한국이란 나라를 너무 동경했기에 이번 여행지를 한국행으로 의견을 냈는데 아빠는 단호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 집 근처에 한국인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분들과 우리 가족은 만나면 서로 인사도 하고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그분들께서 저희 가족을 집으로 초대했고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희는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김씨 아저씨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김씨 아저씨와 아줌마가 웃으며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저희는 웃으며 집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저희를 멈춰 세우셨어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좀 황당하고 놀랐는데 보통 미국의 가정에서는 아직 신발을 신는 경우도 많고 만일 상대방이 벗길 원하지 않으면 선택 옵션으로 신발 커버나 대체 가능한 슬리퍼를 제공해주는 게 매너인데 김씨 아저씨는 그런 옵션 제공과 설명 없이 그냥 본인의 맨발을 들며 보여주시며 웃으시고 그냥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셨어요.
저와 엄마는 괜찮았고 문화적 차이겠거니 하고 이해할 수 있었지만 저희 아빠는 성격이 좀 고지식하고 딱딱한 부분이 있어서 매우 불쾌하고 황당해서 화가 좀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초대받았고 좋은 마음이겠거니 하고 이해하고 참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머니께서 저희 겉옷을 받아주셨는데 받아주시는 과정에서 옷에 알코올 스프레이를 대놓고 막 뿌리시는 거예요. 저희 얼굴에도 묻을 정도로요. 저는 순간 아빠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얼굴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고 여기서 한마디만 잘 못 나왔다간 큰 싸움이 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빠에게 이건 보편적인 동양 문화이니 이해하라고 살며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 덕분인지 몰라도 아빠도 억지로 참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웰컴티 없이 바로 주방의 식탁으로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식탁에 TV에서만 보던 한국의 수저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데 저희는 그때까지 한 번도 젓가락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보자마자 좀 우려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것도 좋은 경험이다 생각했지요. 실제로도 젓가락질을 해보면서 좀 재밌기도 하고 좋았어요. 다만 포크가 없다는 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거나 저희에게 사용 의사를 물어보셨다면 조금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은 했지요. 그렇게 한국의 일상에서 먹는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매우 흥미로웠어요. 한국의 흰쌀밥과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수프 같은 국물이 옆에 나왔어요. 그리고 가운데 불고기와 닭도리탕이 있었는데 살짝 매웠지만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김치란 음식도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보기에 엄청 매워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김치에 대해 설명해 주시며 손으로 김치를 막 찢어서 저희 밥그릇에 올려주셨어요. 저희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고 너무 당황했지요. 음식을 손으로 잡는 건 이해하는데 상대방의 그릇에 올려주시는 모습은 너무나도 낯설고 비위생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게 한국의 정이란 문화라고 설명해 주셔서 저희는 솔직히 비위가 많이 상했지만 설명에 이해를 하고 식사를 무사히 마쳤어요. 그렇게 첫 번째 집 초대가 마무리되고 저희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아빠는 정말 실망하고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고지식하시고 딱딱하신 성격이라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뉴스에 한국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맨날 북한의 무력 도발에, 핵무기에, 로켓에, 시설 폭파에 안 좋은 얘기만 잔뜩 나와서 인상이 별로였는데 오늘 겪은 일들로 아빠는 한국에 대해 감정이 더 안 좋아지셨던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랑 문화가 너무나 안 맞는 나라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날 아빠는 처음 방문했을 때 인상이 개무시를 당했다고 생각들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한국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아무튼 그 사건 이후로 감정이 좋지 못했기에 이번에 가족여행지로 제가 한국을 주장했을 때 아빠의 반대가 엄청 심하셨어요. 김씨 아저씨네 가족도 이런데 막상 한국에 도착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과 습관과 문화가 전부 이럴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빠가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하셨던 부분은 한국인들이 개고기를 먹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건 6.25 등 수많은 전쟁을 겪고 못 먹고 못 살았던 시절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는 생존 본능의 선택이라고 이해하지만 강아지를 10년 넘게 키우고 함께 생활하고 삶을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우리 가족으로 여기는 강아지 잭이 있기에 한국의 개고기를 먹는 문화는 정말 전 세계 최악의 문화로 인식하고 계셨어요. 저는 한국의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노력했지요. 지금도 먹긴 하지만 아주 일부 나이든 분들만 먹고 한국의 최근 뉴스에서는 개고기를 못 먹게 하는 법을 제정하려 여러 국회의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도 받고 만일 이게 법으로 통과된다면 지금 개고기를 파는 식당도 3-5년 안에 사라진다는 내용도 알고 있기에 이런 부분들을 아빠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어요. 그렇게 한국에 대해 설득했지만 아빠에게 불안함으로 남은 한 가지는 바로 북한이란 존재였어요. 거의 매달 로켓을 쏘아 올리고 핵무기를 휘두르며 국제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나라의 바로 아래에 위치한 한국이기에 북한은 천문학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로켓을 매년 그렇게 공중에 뿌리기보다 공산국가답게 그 돈으로 자국민의 의식주의 질을 높여주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배움과 기술 발전에 그 돈을 쓴다면 북한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저력을 보면 충분히 국제사회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정반대로 움직여 세계 최악의 고립국가로 남아있다고 혀를 차셨죠. 그리고 한국은 이번에 일본에서 원전수를 바다로 방류하는데 한국 정부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아빠는 정말 국민의식과 정치권의 실태를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셨지요. 결국 한국과 북한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민족 뿌리 국가이기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민족성은 사람의 성격과 같이 고칠 수 없고 별반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미국 주변국에서 만일 저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바다의 바자도 나오지 못하게 언론과 대중이 들고 일어섰을 테고 국가에서도 경제적 대응책으로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며 국제사회의 협조를 구하고 지구에서 외딴 섬같이 철저히 고립시켜버렸을 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건 한국이란 나라 한 곳의 문제가 아니다.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미국과도 어떤 이해득실의 계산이 바탕에 깔려있기에 한국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일 수도 있다는 논리로 아빠를 이해시켰어요. 아빠가 한국 대통령이라면 과연 일본을 가만두고 싶겠느냐고 말이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해산물과 회를 먹기 힘들어지고 어쩌면 어느 시점에는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마주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제서야 아빠도 이해를 하기 시작하셨지요. 그렇게 일주일이 넘도록 아빠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저는 마침내 가족여행지로 한국행이 결정되는 결과를 얻어냈지요. 너무나 기뻤고 설렜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여행 준비를 마쳤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한국 공항에 내리자마자 펼쳐진 장관의 첫 느낌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면서 한국의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과 원활한 등록 절차에 놀랐는데 공항에서도 그 시스템과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었어요.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자동 입출국 시스템과 최첨단 시설과 장비로 중무장의 이용객의 편의를 최고로 만들어버린 공항. 매체에서 보고 듣던 대로 인천국제공항의 어마어마한 규모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희 가족이 지난 5년간 방문한 유럽과 남미 어떤 국가들의 공항보다 훨씬 쾌적하고 넓고 깨끗하며 시설은 비교 대상이 아닐 정도로 편안하고 완벽했어요. 모든 일의 진행과 처리가 놀랍도록 빠르면서 친절했습니다. 평소에 얘기 들었던 바와 같이 한국에 대해 외국인들이 모두 입을 모아 빠르고 효율적이라 했는데 막상 직접 겪어보니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독특한 특색이 확연히 드러나서 반갑기도 하고 감탄했어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데 서울역까지 철도를 이용했는데 공항에서 중심부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직통열차가 있다는 것도 놀랍고 지정 좌석이 있음에도 비용이 미국과 비교해서 무척 저렴하다는 사실도 신기했어요. 미국에서 한국까지 10시간이 넘게 장시간 비행하는데 도착 후 이런 시설들을 마주할 때면 정말 여행자에겐 오아시스와도 같게 느껴져요. 이용하는데 금액적으로 저렴한데 시설이나 서비스 면에서는 압도적인 한국의 우수한 공공인프라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 가족 모두를 놀래켰고 감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한국의 첫 인상은 아빠에게도 아주 좋은 인상으로 남았는지 서울역으로 가는 내내 아빠의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고 목소리도 나긋했답니다. 서울역을 거쳐 숙소까지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님이 친절하시고 또 사전에 조사한 서울역에서 숙소까지의 거리 대비 시간도 잘 지키시고 구글로 확인한 이동 경로와 거의 차이 없게 움직이고 요금도 저렴해서 너무 만족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한국에도 미국의 우버와 같이 카카오 택시 이용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버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데 한국은 검색 포털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놀랍도록 정교하고 한국만의 독특한 색을 지녔다고 생각해요. 호텔 숙소에 도착해서 저희는 샤워부터 했는데 미국의 일반적인 호텔과 비교해서 시설도 정말 깨끗하고 훌륭했고 뜨거운 물도 콸콸 나오고 호텔 서비스도 아주 잘 짜여졌단 느낌에 숙박하는 내내 만족도 최상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꼈지만 서비스 마인드가 한국은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울 시내부터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경복궁, 창경궁, 남산타워, 인사동, 청계천, 이태원, 한강공원, 롯데월드 등 정말 많은 곳들을 둘러보고 서울을 한껏 느꼈어요. 세계에서 수도가 이렇게 큰 국가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큰 수도를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한강이 가로질러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한국인 분들의 자부심이 대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와 한강의 어우러짐이 너무 아름답고 특히 남산에서 내려보는 서울 시내 야경은 웅장하고 아름다웠기에 정말 활활하고 멋지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희는 춘천이란 곳도 다녀왔는데 푸른 자연 속에 한국만의 멋이 아름답게 흩날리는 모습에 정말 이방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이질감에서 비롯된 최고의 한국적인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렇게 한국 여행을 경험하고 마무리하면서 매일 여행을 하고 돌아온 숙소에서 저희는 한국에 대해 더 조사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놀랍고 또 부러웠던 점 중 하나는 강력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안전망이었어요. 한국은 의료복지부터 사회복지까지 정말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어마어마했는데 미국인으로서 너무 부러웠어요. 저희 나라는 의료보험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런 비용 대비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개인 부담 비용이 한국보다 훨씬 컸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작은 치료를 위해 부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고 진료받고 치료받으면 국가의 국민건강보험 NHI 혜택으로 진료비가 10,000원 내외부터 시작하는데 미국은 어림잡아 작게는 한국의 2배부터 어떤 상황에서 5배, 10배까지 비용이 청구됩니다. 이마저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자부담 100%로 병원비가 엄청나지요. 보험의 보장 범위도 미국의 복잡하고 비싼 체계보다 훨씬 넓고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총기 소지가 불법인 나라로 생각보다도 더 훨씬 안전하고 여행하는 내내 낮이며 밤이며 어떤 위협도 못 느꼈습니다. 미국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저녁 늦게 돌아다니면 생명이 위협당할 만큼 상당히 위험합니다. 한국의 여행 도중 어떤 사건이 길거리에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마주했는데 미국 같으면 바로 경찰관의 총이 나오고 바닥에 무릎 꿇고 손은 머리 위로 올라가거나 바닥에 엎드려서 포박당하는 게 자연스러운 절차인데 한국에서는 경찰관분을 보니 거의 무슨 학교 상담 직원같이 나긋하고 편안하게 상담해주며 계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밖에도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한국의 가정집에도 1박 2일 체류했는데요. 방문한 게스트하우스의 한국분들은 정말 친절하시고 미국에서의 김씨 이웃분들과 다르게 저희 외국인에 대한 배려와 매너 그리고 문화적 이해와 친절이 몸에 배어 계셔서 여행자로서의 저희 입장에선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분들께 들은 내용으로 한국과 문화 그리고 성향에 대해 더욱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요즘 미국과 몇몇 서구권 국가들 사이에서 집안에서 신발을 신는 문화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고 있어요. 원래는 신발을 신는 인구가 더 많았지만 이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미국의 경우 이미 집안에서 신발을 벗는 사람들의 수가 3분의 2로 과반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평소 자기 집에서 신발을 신지 않던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했을 때 신발을 벗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왠지 불쾌해진다고 하는 조사가 있었어요. 도대체 서양 문화의 어떤 차이점 때문에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게스트하우스 주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미국에도 최근 위생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고 생활 형태도 변화하면서 많은 서구권 사람들 사이에서도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가 퍼지고 있답니다. 이런 충돌의 배경에는
서구의 가치관의 차이도 큽니다. 가령 자기 표현 욕구나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우선하는 문화를 가진 나라들에서는 홈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자기 표현의 욕구를 제한하는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손님을 초대했을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Make at home, 즉 너희 집인 것처럼 편안하게 있으라는 것이 손님에 대한 환대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손님이 오면 더 드세요처럼요. 한국에선 무언가를 권하고 집주인의 방식으로 대접하는 것이 친절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각자가 편한 방식으로 있게 하는 것이 집주인이 베푸는 친절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를 가진 사회에서는 집주인이 신발을 벗어달라고 요청할 때 손님에게 꼭 옵션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도 있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신발을 벗는 행위가 손님을 가족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환영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서구 문화에서는 불친절함 혹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도 대화를 통해 이해하고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었어요. 한편 이 밖에 한국의 배달 문화는 정말 전 세계 최고였어요. 필요한 물품들이 어떻게 하루 만에 배달이 되는 거고 음식은 총알 배송으로 30분도 안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물건을 주문해도 당일 배송과 심지어 새벽 배송도 있다는 사실에 충격이었습니다. 적어도 저희 동네에서는 그런 서비스는 없었거든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정말 적었고 담배 부스가 있는 것도 쇼킹했습니다. 이 밖에 정말 할 말이 너무도 많지만 오늘 할애한 시간을 초과해서 글을 썼기에 오늘은 이만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다음번에 또 다른 한국의 멋과 아름다움 그리고 장점들에 대해 알게 되고 느낀 점을 얘기해 볼게요. 메일을 쓰고 있는데 한국 여행의 추억이 생각나서 지금 당장 또 가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듣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런 감동이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